어떤 상황일지 모르는 119 신고에서는 정말 조그만 것도 단서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양지민 변호사님. 네, 이게 7월 19일에 강원도 소방본부에 119 이제 신고가 들어오는데 전화 신고가 아니라 이 문자 신고였습니다. 근데 문자 내용을 보면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이 이 오전 7시 47분에 저런 문자가 전송이 된 거예요. 뭔가 시옷, 리을, 지읒, 이응 뭐 이렇게 저런 글자로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딱 봤을 때 이게 무슨 말인가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장난 신고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1분 뒤에 또 비슷한 문자가 전송이 되고요. 어허. 그리고 7분 뒤에는 특정 지명으로 보이는 숫자와 그리고 또 세 자리 숫자가 함께 전송이 돼서 강원소방본부가 이 문자 내용을 받고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게 그냥 봐서는 어떤 글자가 아니라 언뜻 보면 그냥 암호 같기도 해요. 하정근 평론가님. 예, 그러니까 저게 119 종합상황실로 문자가 들어온 건데 119 종합상황실이면은 이런저런 뭐 연락이 신고 같은 게 많이 들어올 거잖아요. 그러겠죠. 그럼 수많은 신고 속에서 저런 게 들어오면 뭐 장난인가 뭐 실수로 들어온 건가 하고 넘길 수도 있는데 저 종합상황실에서 저 문자를 받은 분이 저걸 유심히 본 거예요. 유심히 보니까 처음에 뭐 시옷 이응, 뭐 이응, 뭐 여죄요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는데 저 자세히 보니까 혹시 살려주세요의 오타가 난 게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어디려예요 이렇게 돼 있는데 저거는 어디예요 이렇게 쓴 게 아닐까. 바로 밑에 써 있는 것은 지명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가 아닐까 그렇게 추정을 해가지고 저기로부터 이렇게 추리를 해서 그 위치를 역추적을 해가지고 저곳으로 이제 경찰이 찾아가도록 그 신고받은 소방장이 조치를 한 사건입니다. 위치를 이제 역으로 추적을 했군요. 저 문자 메시지 발신한 곳을. 그런데 양지민 변호사님, 시청자분들이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119는 전화로만 신고하는 게 아닌가? 문자로도 신고가 가능한가?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119에 전화하는 것만 생각을 하시는데 전화를 하지 못하는 위급 상황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자 전송을 통해서도 종합상황실에서 신고를 받고 있는데요. 저렇게 신고를 받은 이 소방장이 이 문자 메시지와 같은 번호를 검색을 해본 겁니다. 그랬더니 그 같은 번호로 이미 문자 메시지가 전송되기 전에 한 차례 전화가 왔었다라는 것을 기록을 확인을 합니다. 뭔가 장난이면 한 번 하고 말 텐데 전화까지 했었고 저렇게 암호와 같은 문자를 계속해서 보내고 그래서 결국 저 소방장이 신고지의 위치를 추적하게 되고요. 해당 지역으로 구급대 출동 요청과 함께 경찰의 공조 요청까지 함께 하게 됩니다. 상황을 듣고 보니까 오윤성 교수님 1분 1초가 다급한 상황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아주 그 적시적절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치로 인해서 한 사람이 이제 살게 된 건데요. 주소를 추적을 해가지고 거기까지 가서 보니까 창문이 보이는데 그 안에 한 60대 되는 그 여성이 쓰러져 있었다는 거죠. 거기서 이제 호흡곤란이라든가 경련 이것을 보고 그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분을 구조를 하고 난 뒤에 그랬더니 이제 의식을 잃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경추보호대까지 채우고 산소를 투입을 하면서 그 의식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약 65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병원까지 후송을 했는데 그 병원에 도착을 하기 전에 다행히 그분의 의식과 호흡이 돌아와서 무사히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사실 하루에도 여기 종합 이 센터면은 이 하지근 평론가님 말씀처럼 많은 신고 중에 또 장난 신고도 많을 텐데 직감적으로 이게 위급한 상황이란 걸 알아낸 이분도 대단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분이 일을 건성으로 한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한 거예요, 일을. 그래서 신고 하나하나를 여기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 다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일을 한 건데 이분이 강원소방 119 종합상황실의 김응종 소방장이거든요. 저분이군요. 저분이 정말 저렇게 진심을 다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한 분의 목숨을 살리게 된 거고 저분은 이 메시지 보내온 번호로 자기가 전화를 해봤는데 그쪽에서 전화를 안 받길래 이것은 어쩌면 응급 상황일지도 모르겠다. 범죄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 긴급하게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정말로 김웅종 소방장님의 이 직감, 뭔가 그 예리한 촉이 소중한 생명을 살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유인경 평론가님, 저 문자 신고는 이 어르신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저도 이 사건을 계기로 처음 알았습니다. 119 다매체 신고 서비스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예컨대 말씀을 하실 수 있어도 소리 내면 안 될 위급화상에 문자로 한다라든가, 그다음에 위치 추적을 가능하게 앱을 깐다라든가, 혹은 또 외국인이라든가 청각장애인 본인도 못 듣는 분들, 네네. 음성하는 분들한테 문자로만 하면 위치 파악에 대해서 위험한 순간, 심지어 저렇게 죽음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 많이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강원소방이요, 이번 일을 계기로 119 다매체 신고 서비스 홍보를 널리 또 알릴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미처 이 서비스 몰랐던 분들은요, 또 주변 분들에게 입소문 좀 내주셨으면 정말 위급할 때 많은 도움을 받을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정말로 다시 한번 강원소방서 119 종합상황실의 김웅종 소방장님, 그리고 많은 이 소방대원분들, 구급대원분들, 정말 이 시간에도 전국에 계신 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조용한 섬마을이요, 지금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네, 무서운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제 그 늦은 밤에 여성이 휴대전화를 보면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아하. 갑자기 저렇게 이제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렇게 하얀색 큰 어어어. 개가 갑자기 달려와서 여성을 공격하는 저런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아이고, 지금 보세요. 아이고, 지금 떼어내려고 하는데, 아이고, 지금 보세요. 지금 걔가 계속해서 지금 사정없이 여기저기를 저 길 가던 분을 물어뜯었고요. 지금 보세요. 뒤늦게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아마 견주로 보입니다. 지금 걔들이 저 남성이 나타나니까 걔들이 또 혼비백산 달아나는데 이미 때는 늦었고 상당히 공격을 심하게 받은 상황이었으면 보세요. 걔들이 그래도 계속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떠나지를 않고 있어요. 지금 집주인, 그 견주인 분들로 보인 사람들이 계속해서 걔를 뜯어 말린 상황까지 고스란히 화면에 찍혔는데, 오윤성 교수님, 대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인데 대체 어떤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저게 이제 금년 그 3월 3일 오후 11시 대청도에서 발생된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오후 11시면 아주 늦은 밤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저 여성분이 이제 슈퍼마켓을 가기 위해서 휴대전화를 이제 보고 네. 길을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저기 보시면은 꼭 송아지만한 그 개가 갑자기 덤벼 들어가지고 세상에. 이 여성의 팔과 허벅지를 물기 시작을 한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제 이 여성이 저 본인으로부터 저 개를 떼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엄청나게 많이 물린 것으로 이제 밝혀졌는데요. 사실 어렸을 때라든가 또는 일생을 살면서 한 번이라도 저런 식으로 개에게 물렸던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저런 그 트라우마가 평생 간다라고 그러니까요.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저기가요, 인천에 있는, 그러니까 이 행정구역상은 인천에 있는 대청도입니다. 여러분 대청도 들어보셨죠? 그 섬입니다. 대청도에서 일어났던, 한 마을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지난 3월 3일 밤 11시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청천벽력 같은 일이 피해자분께 일어난 거예요. 자, 그 피해자분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11시에 편의점에 12시 되면 문 닫으니까 저기 두부를 사러 갔댔어요. 핸드폰을 보면서 내려가는 주인이 풀러나갖고 개들이 집에서 오줌을 안 싼대요. 그래서 그렇게 주인이 풀러나갖고서는 개가 3마리 달려와갖고 한 마리가 이렇게 물은 거예요. 지금 저런 상황에서 나중에는 한 마리 다음에 나머지 2마리까지 또 달려왔어요. 그런데 지금 저 피해자분의 지금 상태가 많이 걱정됩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저 당시에 이제 팔하고 허벅지를 물렸는데 팔에 신경이 끊어졌었다고 합니다. 아우, 세상에. 허벅지도 꽤 깊이 물린 것 같고. 아우. 그래서 팔하고 허벅지 봉합 수술을 하고 한 달 동안 입원을 하고 아우. 지금 5개월째 통원 치료를 하고 있는데 아이고, 세상에. 아직까지 뭔가 후유증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하, 지금요, 이 개가요, 어떤 종이고 어디서 나타난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지금 CCTV상에서는 다른 쪽 반대편 상황이 당초에 보이지가 않으니까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오윤성 교수님. 저게 이제 차오차오라고 하는 개입니다. 우리나라 분들도 아마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게 이제 중국에서 원산지인데 저것이 뭐하고 비슷하게 생겼냐면 사자랑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그 사자랑 비슷하게 생겨서 언뜻 이게 마주치게 되면 상당히 사람이 이제 저렇게 생긴 거 공포를, 본 것 같아요. 느끼게 되는 그런 네. 견인데 지금 이제 주로 경비견으로도 많이 이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저게 이제 중국에서는 상당히 귀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1920년대 영국으로 넘어가가지고 약간 좀 이렇게 유포가 됐었었는데 저것이 뭐냐면 바로 대청도에서 어떤 한 분이 저 강아지를 즉 차오차오라고 하는 견종을 3마리를 기르고 있대요. 3마리를 기르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아까 이게 나왔지 않습니까? 한 네. 분이 뛰어나가지고 말린 사람. 네. 그분이 이제 견주로 알려져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저 섬에서 지금까지 저 개들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공포를 느끼고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차우차우 한두 번쯤은 이 미디어를 통해서 TV나 뭐 방송에서 보셨을 거라고 봅니다. 저도 본 적이 있는데 대체 어떤 정도의 공격성을 가진 종인지 전문가에게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오차오는 이제 뭐 사자처럼 생겼다고 해서 네. 뭐 일명 뭐 사자개라고도 뭐 얘기하고 보통 기본적으로 성깔은 있어요. 성격은 강한데 그렇다 사람한테 막 경계심 강하고 막 그렇지는 않다는 거지. 물수는 있는 거예요. 뭐 어떤 개는 아무리 순한 개라도 물수 있는데 그게 결국은 뭐 보호자님들이 어떻게 교육을 시켰고 어떻게 사회성이 길들여졌는지 그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줬느냐에 따라서 개들이 이제 변하는 거거든. 기본적으로 성격은 있다. 이게 이제 공격성이 있다. 아마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전문가분께서. 그런데 이 해당 차우차우가 지난 3월에 사람만 공격한 게 아니었다면서요, 하재근 평론가님. 지난 7월 21일에 또 사고가 있었는데 아하. 이 차오차오가 2m 높이 건물에서 갑자기 뛰어내려가지고 밑에서 산책하던 라이언이라고 해 조그만 강아지 있거든요. 갑자기 그 강아지를 이제 공격을 해서 강아지를 물어 죽인 아하.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저 견주 차우차우가 있는 차우차우를 기르는 견주분의 집이요. 이 길에서 보면 2m 정도 높이에 있대요. 그런데 견사가 따로 쉽게 말하면 개 집이 따로 없어요. 저 차우차우가 기르는 개 집이 따로 없어서 그냥 울타리에 놓고 기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앞서 공격을 가한 거예요, 저 여성한테. 그런데 유인경 평론가님, 이런 일이 지금 반복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안감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뭐 강아지만 물어뜯은 게 아니고요. 최근 몇 년 사이에 개물림 사고 최소 5차례나 그래요? 이 지역에서? 이 지역에서 어허. 이 섬에서만 이 섬에서만, 일어났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주민들은 혹시라도 저 차우차우가 자기를 물을까 봐 골프채를 갖고 아유, 다닌다는 세상에. 것도 있고 뭐 스스로 지키기 위한 방어수단이긴 하지만 그 골프채가 의미하는 게 얼마나 공포스러운지도 할 뿐더러 사실은 뭐 강아지에 대한 무서움만이 아니라 주민들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깊어질까 봐 그런 거죠. 근데 저희도 며칠 전에 어떤 그 무서운 사냥개가 네. 사람을 물어뜯은 로트와일러, 네. 예, 그다음에 그 강아지를 또 죽인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안락사를 권유했더니 견주가 내가 죽으면 죽었지 우리 강아지 못 죽인다라고 아하. 얘기를 했죠. 근데 강아지를 사랑하고 잘 키우시는 건 참 좋은 마음이십니다만 그 사랑하는 마음이 다른 분들의 생명이라든가 전체 마을에 불화를 주신다면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 사고를 일으킨 해당 차우차우 개와 그리고 이 견주분은 지금 어떤 입장일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저 견주의 입장은 이제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것이 우리 강아지 잘못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고를 낸 개를 동물보호센터로 보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주민들은 동물보호센터로 보낸 개가 사고를 낸 개가 아니다. 다른 그래요? 개를 보냈다. 그렇게 지금 주민들이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관계는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사고를 낸 개도 개지만 지금 방금 영상에도 보신 것처럼 3마리가 달려드는 것처럼 영상이 나왔었는데 그중에 1마리를 보내도 2마리가 저렇게 거리에서 활보하고 막 짖고 이러면 얼마나 마을 분들이 불안하겠습니까? 그런 이웃의 불안한 심정을 견주분이 좀 헤아려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좀 아쉬운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앞서 영상을 보면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공격했던 차우차우 목에 어디를 봐도 줄이 없죠. 목줄이 매달린 상황이 아니죠. 그냥 줄 없이 달려들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견주의 집에서 앞서 말씀드렸죠. 그냥 울타리가 쳐져 있는 상태에서 풀어놓고 기르고 있는 상황이었다. 저 밤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다. 지금 보세요. 다른 개들도
지금 목줄에 매어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지금 목에 아무런 이 줄 맨 흔적이 없습니다. 피해자분은 여전히 보세요. 5개월째 지금 통원 치료하고 있습니다만 그 고통이 심할 거 아니에요. 봉합수술까지 했으니까요. 피해자분의 그 여전히 고통스러운 이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굳히려면 수술한 자리가 푹 찔러요.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도 이렇게 공포에 시달리고 막 밤 되면은 헛소리 하고 잊어버리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잊어버리지죠. 자꾸. 네, 심줄이 다 끊어지고 지금 네. 심줄 임대도 다 끊어져서 지금 제가 돼도 옛날같이 힘은 못 씁니다. 딱 그러더라고. 아주 속이 터져서 지금 내가 말도 안 나와. 아주. 이 사안은 그냥 주민들 사이에서 일어났다고 해서 그냥 넘길 사안인가요? 어떻습니까? 하재근 평론가님. 일단 고소가 들어갔고요. 아하. 그래서 경찰 수사에 착수했는데 경찰이 과실치상 혐의로 지금 수사에 들어갔는데 저 피해자가 당하는 고통이 과실치상이라는 이 제목만으로 과연 그게 다 계상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아하.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엄청난 불안감을 느낄 텐데 그것도 지금 과연 경찰이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이 굉장히 지금 하여튼 뭐 부족할 것 같은데 일단은 수사는 들어간 상황입니다.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요. 이 섬 일대가 최근에요. 개물림 사고가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발칵 뒤집혀가지고요. 참다 못한 주민들이 나섰다면서요. 양지민 변호사님. 네, 인천의 대청도 마을 주민 한 100여 명 정도가 올해 4월에 이 살인마와 같은 사람을 물어뜯는 개를 하루속히 제거해달라라면서 면사무에 탄원서까지 저렇게 제출을 하게 됐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과실치상 혐의로 이제 수사에 착수된 상황인데 견주가 사실 이 개가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저렇게 사람을 공격하고 다른 강아지를 공격하고 이런 사고가 빈번히 발생했음에도 그냥 내버려두는 것 자체가 사실 과실치상으로 의율하기에는 좀 미약하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걸 인지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수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도 답답해서 탄원서를 제출한 것 같습니다. 저 탄원서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오윤성 교수님, 저 차우차우한테 당시에 입마개를 끼운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거 의무적으로 끼워야 되는 견종은 아닌가 봐요. 네, 동물보호법상에서 지금 이제 의무적으로 맹견은 5종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저 차우차우는 거기에 분류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이 맹견의 범위를 좀 더 확대하자 이렇게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사람이 개보다 우선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네요. 지금 이제 뭐 이제 나중에 처벌하는 것보다는 예방이 우선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맹견 같은 경우는 좀 범위를 확대하고 요즘에 보면은 맹인 안내견 해가지고 이렇게 위에다 입히고 다니잖아요. 네. 맹견이면은 맹견해서 입히고 다니도록 만들어야 되고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입마개를 하지 않는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바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신고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높은 그 과태료라든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어떤 제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들고요. 외국 같은 경우는 맹견이라든가 이런 개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그 개를 관리하는 사람들에게는 자격증을 줍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아하. 갑자기 이렇게 개들을 많이 기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하는 과도기 같은데 네. 빨리 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정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요, 이 문제는 팔짱을 끼고 있을 사안은 아니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지금 연일 실검을 달구고 있는 두 남자가 있습니다. 양지민 변호사님. 네, 우선 29일에 있었던 일부터 소개를 드리면 이 남희석 씨가 첫 번째 SNS를 글을 올린 날입니다. 예능 프로에서 이 김구라 씨 같은 경우에 초대 손님이 말할 때 본인 입맛에 맞지 않으면은 등을 돌린 채 인상을 쓰고 있다라면서 굉장히 배려가 없다라는 지적을 했는데요. 그 글을 삭제한 다음 날인 30일에 두 번째 SNS 글을 또 올리게 됩니다. 그 글에 대한 좀 해명이라고 읽히는데요. 돌연 갑자기 올린 것이 아니다. 몇 년 지켜보고 고민하고 남긴 글이다라면서 혹시 반박 나오시면 몇 가지 정리해서 올려드리겠다라는 이야기도 하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꽁트 코미디를 하려고 그 김구라 씨가 출연한 해당 프로그램에 나갔다가 망신을 당하고 또 자존감이 무너져서 남희석 씨 본인을 찾아온 후배들을 봐서라도 그러면 안 된다라고 또다시 지적을 했고요. 약자들을 챙기시길이라고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지금 이 핵심 단어가 이 입장문마다 하나씩 보여요. 일단은
배려 없는 자세, 김구라 씨를 향해서 배려 없는 자세라고 했고 돌연 그런 거 아니다. 나 다 몇 년 지켜보고 고민하고 남긴 글이다. 그런 글을 했고요. 그리고 망신당하고 밤에 자존감 무너져서 찾아온 후배들을 봐서라도 그러면 안 된다. 지금 후배들 입장을 대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계속해서 뭔가 이게 하루 이틀 사이에 어떤 이 해프닝 때문에 이런 게 아니다라는 것을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하재근 평론가님 네. 같은 개그맨 출신이고 지금 또 방송인이고 근데 뭐 이렇게까지 지금 커질 대목이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이제 그 사람들의 문제 제기하니까 뭐 직접 만나서 얘기했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 남희석 씨가 뭐라 그랬냐면 공적 방송 일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사이도 아니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 안 친하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서 핵심은 공적이라는 대목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방송할 때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일도 일이지만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방송 풍토 중에 그 토크쇼가 과거엔 그러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사람을 막 공격하고 면박을 주고 이런 식의 거기서 희열을 느끼고 그러한 방송 행태가 나타났는데 그 상징적인 인물이 김구라 씨니까 이러한 방송 풍토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이것은 공적인 문제 제기다. 네. 남희석 씨는 그렇게 지금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말을 앞서 곱씹어 보면요, 오윤성 교수님 후배들도 김구라 씨한테 불만이 있는데 이 서열상 그러니까 선후배 관계에서 후배다 보니까 말을 못하는 걸 내가 대신 해주고 있다 지금 이런 뜻인가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나오는 얘기가 어떤 얘기가 있냐면 꽁트 코미디를 하다가 라디오스타라고 하는 그 프로에 나갔는데 그 김구라 씨로부터 아주 그 어떤 면박을 당하고 왔다라고 하는 이런 후배들이 아마 이제 그 서로가 얘기를 갖다가 남희석 씨하고 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약자들을 챙겨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실제로 이제 그 이 누리꾼들이 거기에 대해서 또 뭐 비난을 하는 거기에 대해서 답장을 하는 것을 우리가 쭉 보게 되면 네. 이 남희석 씨 상당히 깊이 있는 개그맨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랬더니 이거 2년 이상 고민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그거 왜 공개적으로 했느냐 그랬더니 사연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다 싶어서 공개가 하는 것은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도 인정을 하는데 당신은 안 당해봤잖아요라고 하는 그것도 약간 의미심장한 얘기를 갖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란이 되자 삭제됐다는 건 오보인데 20분 정도 올라 있다가 나중에 지인이 걱정이 돼가지고 논란 전에 지웠는데 그것이 현재는 퍼진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남희석 씨의 글이 알려지면서 사실은 이 김구라 씨를 두둔한다고 해야 될까요? 김구라 씨가 그런 사람 아니에요라는 후배들의 어떤 이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면서요, 양지민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이 개그맨 황재상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 노잼 타이틀을 얻고 굉장히 재미없다라는 타이틀을 얻고서는 굉장히 절망에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김구라 씨가 본인의 프로그램에 이제 추천을 해서 출연하게 된 일화를 밝히면서 그 이후에도 김구라 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 섭외 연락이 종종 왔다라면서 김구라 씨의 따뜻한 마음이 있었다라고 칭찬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숙 씨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이제 소속사와 계약 종료 후에 굉장히 자존감이 떨어져 있을 때 김구라 씨가 회사도 소개시켜주고 밥도 사주면서 격려를 해줬던 분이다라고 칭찬을 하기도 했고요. 개그맨 장도연 씨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이제 굉장히 떨려서 좀 긴장을 하고 그랬을 때 김구라 씨가 눈을 맞춰주면서 좀 긴장을 풀어주는 고마운 사연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김구라 씨 굉장히 마음 따뜻한 사람이다라고 옹호를 했습니다. 뭐 저분 말고도 김구라 씨를 지지하는 후배분들 많겠지만 어쨌든 저 세 분의 말의 공통점 요약하면 김구라 선배 그런 분 아니에요라고 아마 하는 것 같은데요. 김구라 씨랑 절친이라는 친하다는 염경환 씨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랑 나랑 참 처음에 힘들었잖아. 그렇죠. 웬만한 신인 개그맨들 요즘 다 자차 운전하고 다니잖아. 네. 아빠랑 나랑 서울 다닐 때 동인천역에 가서 전철 티켓 300원 내고 끊어가지고 전철 타고 다녔어요. 그리고 진짜 소주 한 잔 먹을래도 친구들끼리 뭐 몇천 원씩 모아서 만 원씩 모아서 먹고 그래서 이제 그게 조금 한이 많이 있으니까 지금은 그래도 좀 벌잖아. 자기가 살 수 있는 자리는 이제 아빠가 이제 돈 잘 쓰잖아. 냉철하면서도 현실적이었고 독설이고 뭐 직업을 하더라도 거짓말은 안 하고 팩트만 말하는 연예인.
그런 게 지금의 아빠를 이 자리를 만들지 않았나. 물론 염경환 씨 얘기는 이 사안이 터지기 오래전에 훨씬 전에 했던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분이 이제 친하다는 그런 이제 방송에서는 뭐 알려진 일이긴 합니다만 하지근 평론가님, 예, 글쎄요 두 사람 모두 뭐 남희석 씨나 김구라 씨 모두 뭐 후배의 사랑이 끔찍하다 뭐 이런 얘기는 들렸습니다만 글쎄 이게 표현 방식의 차이 때문에 생긴 오해예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안을? 오해는 아닌 것 같고 네. 두 사람의 가치관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남희석 씨는 MC가 출연자를 배려하면서 방송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김명준 앵커께서 제가 여기서 말을 하는데 등을 돌리고 앉아서 인상을 팍 쓰고 당신의 말을 그렇게밖에 못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건 이제 이렇게 이렇게 등을 돌리고 있다가 갑자기 확 돌려가지고 막 공격하고 그러니까, 삿대질하고 아하. 이러면 안 된다. 남희석 씨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김구라 씨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렇게 상대방을 면박을 줄 때 오히려 상대방이 나를 또 공격을 하고 아하. 그 과정에서 웃음이 생겨나고 네. 상대방도 뜨는 거 아니냐. 네. 실제로 그렇게 뜬 사람들도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로 방송하는 스타일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충격이 있는 것 같고 특히 남희석 씨 같은 경우에는 그 김구라 씨로 인해서 뜬 후배들도 많지만 김구라 씨가 면박을 주니까 누군가를 좀 상처를 받았던 것 같고 남희석 씨한테 가서 그 하소연을 하니까 그것 때문에 남희석 씨가 조금 안 좋은 마음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개그맨 후배가 말한 남희석 씨는 또 어떤 사람일까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배를 양성하고 키운 개그맨 분들이 많잖아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스타들을 만들어주고 함께 해주고 뒷받침해주고 서포트해준 개그맨이 남희석 씨라고 저는 단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말 최고의 스타 옆에 남희석이 있었다. 정말 진정성 있게 예를 들어서 모르는 후배한테도 얘가 하는 개그가 재밌어. 코너가 재밌어요. 개그맨이 잘하는 모습을 봐. 어떻게든 전화번호를 수소문해서 전화를 겁니다. 나 남희석인데 너 정말 재밌더라. 이런 식으로 전화를 해서 용기를 주십니다. 또 워낙 바쁘면 그럴 수가 없는 건데 남희석 선배님은 그런 얘기를 제가 정말 많이 들었어요. 개그맨 후배들에게 개그맨으로서 잘 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또 얘기해 주신 분이 바로 남희석 선배님이 아닌가. 근데 오윤성 교수님 이 사안은 제가 볼 때는 평행선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구라 씨나 남희석 씨는 개그맨 출신 방송인으로서 이미 둘 다 정상 반열에 서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양극단 후배들의 입장도 양극단으로 갈리네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제 각자의 길을 가겠죠. 왜 그러냐면 인간이라고는 상당히 복잡한 그런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김구라 씨 같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쉽게 수용을 해서 같이 뜨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사람이 좀 내성적이면 그 상황에서 엄청나게 마음의 상처를 입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남희석 씨 같은 경우는 그것을 한 2년 정도 계속 놔두고 있다가 아마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그 사람 하는 걸 쭉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은 그 사람이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행동에 대해서 또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아까 저게 막 돌아앉고 이렇게 해도 저거는 이제 하나의 컨셉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수용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내가 후배인데 나를 갖다 저렇게 어떻게 막 눌러대는구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관 두 분이 평행선으로 가시다가 언젠가는 또 좋은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글쎄요 이게 될지 또 지켜봐야겠습니다.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보고요. 요즘 금값이 천정부지라는데 혹시 이분들 때문에 이 황금 스타들의 황금 인맥 때문일까요? 하지근 평론가님. 네, 트로트 스타들의 황금 인맥 이게 아하.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 임영웅과 만낫 지영, 김호중 지원 사격 혜진, 장민호를 사랑해라 뭐 이러한 키워드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하 뭔가 이 네버엔딩 스토리로 지금 하재근 평론가님 이어주신 것 같은데 일단 궁금하시잖아요. 일단은 영웅이와 만났지영 누구를 얘기한 거는 거예요? 네, 만낫 지영에서 지영이 바로 백지영 씨였습니다. 임영웅 씨도 대표적인 감성 보컬이고 백지영 씨도 감성 보컬이잖아요. 아하. 두 사람이 만나서 감성장인 듀엣 무대를 선보였다. 네. 요게 이제 화제가 된 겁니다. 자, 이명웅 씨와 백지영 씨 감성하면 내가 최고다. 자, 남녀 이 쌍벽을 이루는 분들이 만난 것 같은데 한번 노래로 어떻게 표현되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술이 굳어버려서 말하지 못했던 그 말 우리 서로 사랑
유인경 평론가님, 백지영 씨 노래인데 백지영 씨야 원래 자기 노래니까 그런다 치지만 이명웅 씨가 남자가 여자 키로 잘 맞춰서 부르기 쉽지 않은데. 네. 이명웅 씨에 대해서는 요즘 뭐 간증들이 쏟아집니다. 간증들이. 네, 뭐 노래가 뭐 치유된다, 힐링된다 그러지만 암을 낳았다는 팬들도 있고요. 진짜인지 가짜 모르겠지만 네. 정말 노래를 잘했기 때문에 뭐 미스터 트롯 진을 차지했겠죠. 네. 백지영 씨더러 노래 잘한다 그러면 에디슨한테 머리 좋다는 말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인데 백지영 씨는 아이를 재우려고 자기 딸을 재우려고 자장가를 부르는데 아이가 자기는커녕 울더랍니다. 왜요? 너무 슬프게 불렀어. 자장가도 그렇게 서막이 엄마가 손끊으래 이러는데 야. 애가 막 울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탁월한 백지영 씨가 이명웅 씨 노래가 이건 정말 탁월하다. 이건 이명웅이 곧 장르다 라면서 극찬을 해서 네. 선후배 사이에 서로 칭송해주는 이런 네.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저 두 분의 조합 정말 계속 찬양하고 싶습니다. 보기 쉽지 않은 조합이에요. 대선배 극찬을 들은 이명웅 씨의 반응은 뭘까요? 오윤성 교수님. 네, 백지영 씨에 대한 그 평가는 이 풍겨지는 아우라 그리고 이제 목소리의 감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이 백지영 씨를 너무 존경해서 그 부분을 배워서 미스터 트롯에 적용을 해서 아하. 결국은 이 그 감성 장인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 선생님 영상 보고 이 선생님 그러면은 갑자기 또 나이 차가 확 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명웅 씨가 바로 말을 바꿨습니다. 선배님이라고 말을 선배님. 바꿨는데 그랬는데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이 백지영 씨가 나 지금 나이 공격 받은 거 아니냐라고 이제 또 농담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백지영 씨가요. 이런 또 멋진 말을 했어요. 어떤 노래 장르든 이명웅을 통하면 이명웅 장르가 된대요. 와, 대박 사건이죠. 자, 관련해서요. 정말 그런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죄 사랑 때문에 홀로 지샌 긴 밤이여 뜨거운 이를 가슴에 두며 왜 한숨이 나는 걸까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그대 나의 사랑아 뭐 이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박수가 나오는데 하지근 평론가님 네. 이러다 보니까 지금 뭐 트로트에서는 대세일 수밖에 없네요, 진짜. 네, 임영웅 씨가 목소리에 그러니까 노래 감정을 담는다고 해서 감성 보컬이라고 해가지고 트로트를 한 차원 더 승화시켰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서른도 씨가 본인이 작곡한 노래 보랏빛 엽서 네. 그걸 임영웅 씨가 부르니까 나도 저렇게 감정을 이렇게 깊게 담아서 부르지 못했는데 그렇게 감탄을 할 정도로 아하. 그리고 또 다른 게 임영웅 씨의 장점이 그 젊은 사람들이 또 임영웅 씨 노래를 고급지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요즘에는 이렇게 노래 부를 때 막 힘을 줘서 부르는 것보다 말하듯이 부르는 것을 높이 평가하는데 임영웅 씨가 그렇게 말하듯이 부른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작곡가 조영수 씨가 네. 임영웅 씨가 바로 그런 이야기하듯이 전달하는 능력이 있다. 네. 그렇게 또 감탄을 했고 아하. 그러니까 동료들도 영탁 씨, 이찬원 씨 이런 동료들도 우리 임영웅 씨 목소리가 고급지다 이렇게 찬사가 아하. 곳곳에서 답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또 노래 장르 하면은요, 이 장르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김호중, 지원사극 혜진 누굽니까? 양지민 변호사님. 바로 데뷔 35년 차 가수 한혜진 씨인데요. 야, 네. 정말 대단한 조합이죠. 김호중 씨의 소속사 측에서 이제 입장을 내놨는데 한혜진 씨가 김호중 씨의 첫 단독 팬미팅에서 특별 게스트로 이제 출격을 한다라고 그래요?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고요. 4회차 공연 중에서 언제 출연하게 될지는 아직은 미정이지만 기대해 달라라고 당부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인연이 어떻게 이어지지라고 보면 두 사람이 최근에 같은 소속사에 들어가게 됐거든요. 한솥밥을 먹는 식구로 그 인연으로 팬미팅에 출연하게 됐습니다. 네. 백지영 씨가 극찬한 이명웅 씨한테 질 수가 없죠. 한혜진 씨가 극찬한 김호중 씨 얘기도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중
수빈이라는 가수는 스케일이 큰 가수예요. 자체로 보면 마초의 느낌이 있어요. 마초가 노래를 부르면 압도시키는 거 있어. 소리 자체가 다른 가수에 비해서 3배, 4배가 울림이 좋단 말이죠. 근데 그 속에서 그 성악의 발성을 트로트로 오면서 성악이 섞여 있는데 그 성악이 굉장히 노래가 고급스러워. 그래서 앞으로 이 가수는 큰 가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 You raise me up to where I go.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 저 울림통이라 그러나요? 정말 마초라는 표현을 딱 썼는데 적절한 것 같습니다. 예, 저렇게 뭐 영어 노래면 영어 노래, 또 오페라 아리아면 아리아, 또 트로트까지 잘 부르는 가수가 참 드물 것 같습니다. 덩치가 크기 때문에 마초인데 한혜진 씨를 팬으로 좋아했다가 이제 스승님이 됐다고 얘기를 하지만 한혜진 씨가 김호중 씨한테 마초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호중 씨는 눈도 예쁘고 코도 예쁘고 입도 이쁘고 다 이쁜데 다 모아놓으면 별로야. 제가 정말 남 같지 않은 게 제 고등학교 1학년 담임선생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김호중 씨랑 동병상련을 느껴서 네. 노래만 좋아했다가 이제 외모까지도 좋아하기로 했습니다. 아하. 진짜 이건 두 분이 친하니까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그렇죠. 뭐 친하니까 네. 저런 식의 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가수들 사이에는 서로 간에 존경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아하. 이분은 정말 음악성이 뛰어나다, 네. 노래가 잘한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적으로도 가까워지고 저렇게 흉어물 없이 농담도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애정 가득한 선후배 모습 노래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지처럼 살아가다 먼지처럼 사라지리라 너나 너나 똑같은 인생 나나 너나 수많은 눈물 너나 똑같은 인생 나나 너나 똑같은 세상. 자, 그런데 하재근 평론가님, 사실 김호중 씨도 팬미팅을 많이 하기로 유명한 가수잖아요. 네, 팬미팅, 물론 이제 그 스타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하기로 유명하다고 하기는 좀 뭐하겠지만 8월 달에 네. 본격 팬미팅을 한다고 해서 그래요? 많은 팬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고 그게 지금 표를 팔기 시작한 지 5분 만에 4회차 공연이 전석 야하. 매진됐다고 해서 네. 그리고 지금 그 뭐 진성 씨라든가 네. 한혜진 씨 이런 특급 게스트들이 나온다고 해서 네. 굉장히 많은 팬들이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가수들을 많이 못 봤거든요. 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주인공은요. 사랑을 하려거든 장민호를 사랑해라. 양재민 변호사님 누굽니까? 바로 신혜라 씨입니다. 아하. 데뷔 32년 차 배우시고 뭐 워낙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두 분이 20년 동안의 오랜 인연을 간직한 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서로에게 네. 굉장히 애정 고백도 하고 좀 애정을 드러냈는데요. 신혜라 씨가 본인의 SNS에 이 장민호 씨의 이 사진을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어느덧 우리 인연도 한 20년이 되어가는 듯하다. 정말 빠르다라면서 야. 지금의 내 모습도 언제나처럼 참 좋다. 재밌고 따뜻한 민호야. 고마워. 사랑해. 뭐 이런 야. 애정 어린 글을 남겨서 화제입니다. 다정다정한데 대체 어떤 인연이게 20년 인연이에요, 두 분이? 네, 신혜라 씨는 남편 차인표 씨와 더불어서 15년부터 컴패션이라고요. 국제 어린이 양육기구. 그러니까 입양을 하는데 직접 키우는 게 아니라 이제 후원금 보내는 거로 네네. 해서 우리나라에서 많은 연예인들이 뭐 션이라든가 주영훈 씨라든가 해서 하고 있고 홍보대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장민호 씨가 2011년, 그러니까 9년 전부터 이 컴패션에서 활동하면서 밴드를 만들어서 공연도 하고 근데 참 신기했던 게 제가 알기로는 장민호 씨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월세 20만 원짜리 방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요? 오. 그런데 꾸준히 3명의 아이들에게 후원금을 세상에. 보내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굉장히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 뭐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물질적인 것도 하고 이들을 돕기 위한 각종 바자회나 행사에서 기꺼이 노래 부르고 활동을 해줘서 신혜라 씨가 사랑해라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러네요. 그런 인연인 것 같습니다. 마치 남매 같은 두 사람 그러다 보니까 취미도 같다는데요. 그 영상도 한번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려고 했는데 네, 두 사람이 취미가 같다는 거 요리도 많이 하는가 봐요. 네, 그런데 이 장민호 씨가 정말로 이 신혜라 씨를 누님처럼 그리고 남매처럼 잘 지내는 모습 또 많은 팬분들한테 얼마나 멋져요. 꼭 넉넉해서 아이를 도우는 게 아니라 자신도 어렵게 생활했지만 아이들 돕는 그 마음 많은 팬분들에게 따뜻하게 전해지기를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아주 특별한 가수, 특별한 음원을 공개해서 벌써부터 화제라고 합니다. 대체 누굽니까? 하재근 평론가님. 9살 트로트 신동 홍자먼 군이 홍자먼, 네. 오늘 뭐 음원을 공개한다고 음원이 횡단보도송인데 네. 이게 횡단보도 앞에서 길을 건너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뇌하는 아이의 심정을 담은 그 노래라고 합니다. 네. 궁금하시잖아요. 횡단보도 어른들도 과연 차가 안 올 때 건너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한 거 있습니다만 어떤 건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자먼 군 9살, 만으로 8살인데 뭐 이미 두말하면 입 아플 정도로 유명한 스타입니다. 예, 2017년도 전국 노래자랑에서 최연소로 최우수상을 그래요? 차지해서 뭐 지명도가 높아지긴 했지만 아무래도 다른 그 신동들에 비해서 인지도가 높아지는 거는 홍자먼 군의 노래가 제목이 내가 바로 홍자먼이다라면서 꽉 소리치는 노래여서 누구에나 각인이 돼 있는 것 같은데 만으로 9살이군요. 네. 네, 아이들이 그냥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정말 구성진 노래에다가 힘차게 부르고 음악성도 있어서 저도 한참 어린이임에도 불구하고 옷깃을 여미게 만드는 위험이 네. 좀 있습니다. 리틀 박상철로 네. 불린답니다. 대박 사건인데요. 네. 자, 그런데 어떻게 어린 나이에 트로트라는 이 장르를 선택하게 됐을까요? 오윤성 교수님. 보통 이제 인간이 살아가면서 그 나이에 어떤 선행 경험이 있는지 그것이 네. 굉장히 중요한 건데 4살 때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따라가지고 전국 노래자랑에 따라다녔다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예 초전에 장르를 이미 선정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그 홍자먼 군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의 노래 포인트가 가래 끓는 소리. 가래 끓는 소리라고 하니까 이게 그 노인네들 그 가래 끓는 소리 있지 않습니까? 그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주 그 유머 감각도 뛰어나고요. 하여튼 좌우간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린 나이에 이 손자를 데리고 전국 노래자랑을 다닌 그 빛이 지금 네. 이제 나오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래서 조기 교육이 중요하긴 중요한가 봅니다. 홍자먼 군을 널리 알린 첫 앨범 그 노래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게 노래 부르는 무대 매너랄까요? 이 제스처가요 상당합니다. 그런데 양주민 변호사님, 홍자먼 군도 본인이 나 인기 되게 많다라는 걸 실감하고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 5월에 한 인터뷰에서 이 홍자먼 군에게 눈빛이 강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홍자먼 군이 맞다. 마스크랑 모자를 썼는데도 이 눈빛만 보고 다들 알아보시더라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럼 언제 인기를 실감을 하느냐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집에 들어갔는데 주문하지 않은 택배 박스가 이 집 앞에 쌓여 있을 때
세다 라면서 학용품, 옷, 과일을 보내주시는데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부모님이 보면은 뭐 기특할 것 같은데 아니 그럼 부모님 지금 이제 귀한 이 인재가 됐잖아요. 트로트계에서 지금 뜨고 있는데 혹시 집에 가면은 혹시 부모님들도 그래 야 너 피곤할 텐데 쉬어 혹시 이렇게 떠받치고 살까요? 어떻습니까? 꼭 그런 것 같진 않은데 아하. 최근에 홍장원 군이 학교를 못 가는 거죠. 왜? 네. 코로나19 때문에. 아하. 그 온라인 수업을 하니까. 그래서 학교를 안 갈 때는 집에서 부모님 농사일을 돕는다. 세상에. 집이 평창인데 오미자 명이나물 농사를 짓는다는 거예요. 우와. 부모님 농사를 짓는다고 도와드린다고 하고 많은 분들이 홍자만 군을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저런 애를 낳는 거냐. 어허. 요즘에 아이들 특히 적성, 이 진로 굉장히 고민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리고 나이 먹어도 이제 자식들이 자기 진로를 못 정해서 막 헤매는 경우도 있고. 어허. 근데 어린 나이에 일찌감치 저렇게 자기 진로를 정해가지고 특기를 자기 길로 딱딱딱 가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부러워하고 어허.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 잠언서를 많이 읽으면서 키웠나요? 어쨌든 홍잠언군 정말 훌륭하게 큰 것 같은데 무대에서는 트로트 스타란 말이에요. 일상생활은 어떨까요?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수박, 딸기, 사과, 장미꽃, 산마늘, 오미자를 그렸어요. 딸기는 제가 봄에 많이 먹었고요. 그 다음에 수박은 요새 틈만 날 때마다 먹어요. 오미자는 열매인데요. 5가지만씩 난다 그래서 오미자입니다. 행복한 일요일 되세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오윤성 교수님, 농작물에 대한 상식이 저보다 훨씬 낫네요. 저는 오미자가 왜 오미자인지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머리도 좋고 감각도 있고 유머도 있고 여러 가지 같이 겹친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자기 포인트가 가래 끓는 소리다 이런 얘기도 근데 실제로 이제 이 음색뿐만 아니라 입맛도 상당히 구수하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이제 그 홍자문 군이 좋아하는 것이 선지 해장국이래요. 저 정도 나이가 되면은 선지 해장국 잘 안 먹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선지 중에서 초록 부분이 있어요. 그걸 먹으면 고소하다. 그리고 국물은 얼큰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뭔가를 아는 소리지 그냥 어디서 주워 듣고 하는 소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유민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사람하고 우리 홍자문 군하고 같이 먹방을 해도 되겠다라고 할 얘기를 하는데 네. 본인이 또 뭐라 그러냐면 전국 노래자랑에 출연했던 사진을 딱 보면서 하는 얘기가 내 인생의 한 3분의 2 정도 지난 그런 그 시기였는데 많이 젊어 보인다. 솔직히 자기는 상당히 촌스럽다. 이렇게 해가지고 꼭 마치 그 인생을 한 50 정도 이상 살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유머 감각도 있고 머리도 좋고 상당히 좀 진짜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유머 감각이 정말 출중합니다. 그런데 자 트로트계에는 이제 신동 홍자문 군이 있다면요. 야 국악계에는 바로 이 사람이 신동 소리를 듣고 있다고 합니다. 양지민 변호사님. 네, 이 국악 신동으로 알려져 있는 이 김태현 양인데요. 네. 얼마 전에 이제 보이스트롯에 출연을 해서 정말 무대를 발칵 뒤집어 놨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짙은 한이 묻어나는. 저 눈매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야. 용두산 엘레지라는 노래를 불러서 굉장히 출연진들과 이 심사위원들을 놀래켰고요. 네. 가수 진성 씨 같은 경우에는 국악만 하기에는 정말 이 보석 같고 좀 탐나는 친구다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네. 작은 체구인데도요 무대를 장악했다면 휘어잡았답니다. 그 모습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앙팡지네. 앙팡들. 한 계단 두 계단 192사계 탄해 사랑씨 맡은 사람은 어디 가고 나만을 어디도 그 시절 옮기려 애기가 엉뚱
저 나이에 이런 소리를 낸다는 것은 뭐 사실 직업이라면 이직을 해도 될 그런 이제 딱 나이예요. 9살인데 이직을 이제 권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보석 같고 탐나는 그런 친구거든요. 놀랍습니다. 입이 떡 벌어져서 말이 안 나옵니다. 유인경 평론가님. 김태현 양이 뉴스파이트 이 보이스 트롯에 나온 이후로 별명을 하나 얻었습니다. 뭘까요? 가요계의 뉴스파이터라고. 한 번도 안 본 분은 있어도 한 번만 본 분은 없다고 네. 하는데 이분의 이력을 제가 감히 소개를 하자면 네. 2012년생 아하. 초등학교 2학년이고요. 2018년에 전국 노래자랑에서 최우수상 수상을 했습니다. 최연소는 아까 홍자먼 군이었고요. 2019년에는 미국 케네디홀에서 세계의 국악을 알렸습니다. 공연에서. 그냥 자기가 한 게 아니라 초청 공연을 한 거예요. 그걸 보고요. 그리고 작년 5월에 대한민국 춘향 국악대제로 또 대상 수상을 했고요. 더욱더 놀라운 건 아까 구성진 노래 솜씨를 보셨겠지만 장고, 드럼 등 뭐 따로는 악기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요. 정통 판소리, 또 국악, 가요, 이제 또 보이스 트롯에 나와서 트롯의 진면목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8살, 만 8살 나이에요. 뭐 노래자랑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무대에서고요. 지금 이 다재다능한 영재입니다. 정말 문학에서도 이런 신동은 사실 나오기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국보급이라고 봐야 되고요. 네. 나이 만 7살에 미국 케네디 그 이 홀 무대에 서고 네. 그리고 만 7살에 대한민국 춘향 국악대전에서 대상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이 정도 수준도 아닌 것 같고 더 길게 봐야 될 것 같고 과거에 윤복희 씨나 하춘아 씨가 어린 나이에 굉장히 깜짝 놀랄 그 가창력을 선보였었는데 네. 거의 그 정도 수준도 뛰어넘을 수준 아닌가. 네. 거의 국보급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정말 잘 자랄 수 있도록 네. 우리 공동체가 금이야 오기야 뒷받침을 잘해줘야 됩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정말 앞서 트롯, 그다음에 이 국악, 이 소리, 그리고 이번에는 춤의 일가견이 있는 신동이 있다고 합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누굴까요? 춤 신동이 있어요 또? 춤심 춘왕 나한 양이 있거든요. 나한 양이 지금 만 11세, 11살입니다, 만으로. 네. 그런데 지금 그 개인 방송 구독자 수가 430만 명이거든요. 대박 사건. 세계적인 스타인데 네. 그 2013년에 네. 베이비 현아 가수의 현아 씨의 뭐 그 춤을 그대로 아이가 따라한다고 해서 네. 방송에 나와서 그때부터 스타가 됐는데 지금 이 나하은 양이 인터넷에 올린 영상 중에 네. 조회수가 제일 많은 영상이 네. 4,500만 회라고 와우.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스타로 벌써 11살 나이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무려 4,500만 명 넘게 봤다는 나하은 양의 뮤직비디오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정말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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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special 날 보면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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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special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내 느낌 다 feeling now simple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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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t stop it stop it stop it now We're going to the top now Nobody can stop 댄스 신동이란 말이 아깝지 않은데요. 과하지가 않은데요. 이 춤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네, 그 계기가 또 감동을 주고 있는데 나은 양은 효심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답니다. 나은 양이 3살인가 4살 무렵에 엄마가 동생을 가졌는데 엄마를 즐겁게 해주고 싶어서 아하. 엄마 앞에서 엄마 힘내세요 하고 춤을 추기 시작한 것이 계기가 돼서 아이고 잘 추는구나 하고 칭찬받으니까 그때 춘 춤이 지금 오늘날 나은 양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야. 그런데 실력은 나이랑 상관없는 것 같아요. 지금 트로트계 춤꾼으로 알려진 김수찬 씨한테 춤을 알려줄 정도란데 그 영상도 마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안무가 스카이나? 오 좋네요 스카이나 저희도 스카이나 제 이번 신곡 엉덩이는 요즘같이 좀 어려운 시국에 남녀노소 모든 분들에게 좀 흥과 좀 에너지를 좀 드리기 위해서 만든 곡이고요. 진짜 에너지가 넘치네요, 나하은 양이. 저 정도면 세계적인 재능이라고 할 수가 있고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저런 재능들이 계속 태어나는지 정말 놀라운데 저런 재능들이 계속 있는 한 K-팝의 미래는 밝을 것 같고 저런 어린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네. 우리 방송국에서도 뒷받침을 잘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야말로 K-팝뿐만 아니라 어떤 한국의 문화를 널리 알리는 전도사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